단언컨대 이번 여름방학 때 수원 수투 중에서 한 과목을 빼게 된다면 수시 경쟁력도 정시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시대인재 현상훈 강사입니다. 기말고사 쳤고요. 중간고사 때보다는 10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선행에 있어서 2학년 1학기가 부담이 되시죠 벌써. 수원하고 수투를 해야 되고 과학도 여러 과목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설상가상으로 외대부고의 이번 2024년 여름방학은 한 주가 짧습니다. 3주 안에 끝내야 되는 강행군. 그래서 어머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소화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고민에 제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몇 과목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 생각하실 때는 수투에서 킬러가 나온다고 하니까 수투가 수원보다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만 학생들 대다수는 수원을 수투보다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 세 개의 대단원들이 정말로 맥락 없이 그냥 단순히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신에서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기말고사 수열에서 무너져서 4등급을 받는다. 혹은 중간에서 삼각함수 때문에 무너져서 5등급을 받았는데 수열을 통해서 복구를 한다. 2등급까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맥락이 없고 반복이 많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 다 잘하고 싶다, 잘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은 수능 점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능 컷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킬러가 쉬워졌음에도 92점이 과거에 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1컷의 점수였다면 그 이후 킬러가 분명히 쉬워졌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와서 킬러를 쉽게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컷이 미적 같은 경우는 80점 언저리예요. 그 말은 뭘까요?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부터 수능날까지 킬러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실전에서 그 킬러들을 도전하는 친구가 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수원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시간 확보를 못할 만큼 압도할 만큼 실력을 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도깨비라고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발목을 많이 잡아요. 이 낯섦이 주는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목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이 수투만 선택하는 그 기준에는 무엇이 있냐면 수투를 선택하면 미적까지 잡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수투에 올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것도 조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정확한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은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수원은 초월함수, 즉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및 수열의 기본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수투는 다항함수, 특히 여기서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미적과 수투의 공통점은 뭐죠? 미분과 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함수는 어디서 가져온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기본이 되는 수열은 어디서 가져온다? 전부 수원에서 배웠던 과목들이에요. 함수들이고. 수원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미적분의 기본기가 갖춰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수원과 수투가 공통 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수투만 한다고 절대로 미적분의 실력이 그냥 상승되지 않습니다. 수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수투에 올인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수원이 수투보다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미적근 수투만 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전략은 잘못됐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여름방학 때 수원 수투 중에서 한 과목을 빼게 된다면 수시 경쟁력도 정시 경쟁력도 급격히 약화될 겁니다. 그건 불 보듯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마음속에서 이번에는 수원을 해야 돼, 수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수원하고 수투랑 수화를 해야 된다
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아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3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 과목을 다 끝내?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한 과목 끝내는데 석 달씩 해도 불안불안하고 계속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3주 동안 세 과목을 나간다고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한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개념의 역추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년에 우리 아이가 수원을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간고사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념들을 총망라해 보고요. 그리고 그 개념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하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지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모든 개념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기출들을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몇 개년 동안 그 외대부고 기출들을 통해서 수원에서도 이러한 유형들이 자주 나왔다. 근데 이 유형은 몇 번을 시행착오를 교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겨우겨우 잡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번 반복이 필요한 것들, 그렇지만 빈도가 너무 낮고 반복의 횟수가 너무 높은 킬러 같은 거, 10년이 지난 킬러들이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격자점을 센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것들 굳이 지금 써야 될까? 지금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들로만 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12회차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방학 월수금 반이라고 한다면 4주 동안 12회 정도로 구성을 하게 돼요. 고등부에서 방학 동안의 특강은 기본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9회에 걸쳐가지고 개념의 역추적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수적인 개념들로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실력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이 다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시행착오의 어떤 횟수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경험에 근거했을 때 그리고 수능 점수들을 분포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준 킬러다. 학생들이 쉽게 고3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고2 학생들이라면 고1 학생들이라고 하면 몇 번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 하나를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수원의 특정 단원에서 개념의 역추적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형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외대부고 기출은 5년 동안 몇 번 나왔으며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펼쳐져 있으며 학생들이 이걸 과연 몇 회 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추격이 가능할까? 이런 여부들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번 특강, 이번 수업 구성에서는 몇 문제 정도를 배치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다 보면 용량은 줄일 수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여낼 수 있고 얼마든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버려서는 안 돼요.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전체를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하고 수원을 버린다, 수투를 버린다, 수화를 버린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념의 역추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필수 역량과 같은 개념들, 실전 개념들, 그리고 당장 기출에서 빈출됐던 유형들을 방학 동안 앞으로 총 3번의 기회라는 생각하에서, 가정하에서 구성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유려하게 잘 전달해내는 것. 이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에서는 어머님들이 꼭 우리 아이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역량의 요소들을 잘 고루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셔야 돼요.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거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 아실까요? 그래도 2학기 중간고사는 멀어요. 10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달 이상의 어떤 기간들이 있다? 그렇다면 수원하고 수투에 조금 더 에너지를 들일 수 있겠다. 수원은 조금 부족하게 가더라도 중간고사까지는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 이것도 굉장한 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